자, 오늘 찍을 영상은 김유정 씨의 봄봄이라는 소설입니다. 선생님 카페에 자료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 자료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나올 겁니다. 내용상 순서, 그 다음에 시간 배열상 순서, 요 파일이 먼저 나올 텐데, 이제 프린트 없이 그냥 다른 지문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이렇게 화면을 좀 멈춰 놓고 교과서 순서와 실제로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사건 발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그 차이점. 결론은 이 소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주의 깊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라는 뜻이 돼버려?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뜻이 돼. 그죠? 소설 한 번쯤은 읽고 이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역순행 구성이라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는 점은 이미 알고 강의를 들으실 거야. 이거 말고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지금 정지 화면을 놓고 교과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서술된 순서가 아니라 그 내용의 사건 순서, 잠깐만, 내용의 사건 순서대로 역순행을 순행적으로 재배열했을 경우에는 요 순서다 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이나 예전에 그 고3용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이게 좀 아주 오래전인데 아마 수능인가 모의고사인가에 좀 나왔어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문을 주고 이제 사건을 순서대로 재배열해라 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순서와 사건 배열 순서를 좀 나중에 지문을 본 다음에 확실하게 자기가 좀 검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별도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복습용으로 보시면 되고, 어느 장르를 공부하시던 그게 수능을 위해서든 내신을 위해서든 이제 소설을 공부하실 땐 줄거리를 먼저 읽으세요.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영화 보면 물론 재미는 없겠지만 그 영화에 대한 이해도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줄거리 좀 먼저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목적으로 강의를 듣던 소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분석적 강의를 듣는 거니까 굳이 선생님이 줄거리 읽지는 않을 겁니다. 등장인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카페에는 다 요 지금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그 파일 없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지화면 놓고 읽어보시면서 차분히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읽기부터 할 건데 일단 발단,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 쉬워요. 필기할 만한 게 많지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만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기억할 것은 일단 중심인물이 3명만 놓고 볼 겁니다. 나, 그 다음에 장인, 그 다음에 점순, 이렇게 볼 거고, 알다시피 소설 한번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 나라는 인물은 상당히 어수룩하죠. 그래서 나는 점순이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장인 집에 지금 뭘로 들어와 있는 상태야? 대릴사위로 들어와 있는 상태야. 다시 말하면은 이게 20, 30년대 작품인데, 요 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 중에 이제 대릴사위 문화가 있구나. 이런 시대 배경을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장인 같은 인물은 내가 대릴사위가 아니야. 여러 명의 여럿의 대릴사위를 바꿔가. 그러니까는 대릴사위가 뭔지는 알죠? 데려오는 사회라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노동력이 부족해.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러나 어머나 나는 딸밖에 없어. 그러니까 딸과 혼인시켜주겠다는 목적으로 남자를 데리고 머슴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딸과 혼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그 집의 딸과 혼인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주러 들어오는 사위, 이것을 대릴사위라 그래요. 장인은 여러서의 대릴사위를 교체해. 요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노동력 착취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짜증나니까 몇 년 대릴사위 오다가 아이씨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니 딸이고 나 버리고 필요 없어, 나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욕심쟁이고 탐욕적이라고 보통 하죠. 이럴 경우에 탐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름이에요. 지주의 땅을 관리해주는 마름. 요 마름이 소작인들에게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 마름한테 잘못 보이면은 땅에서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을 제대로 빌려주질 않아요, 이 마름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 마름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런 탐욕적인 인물이야. 근데 점순이란 건 몇 년 약속했으면 혼인을 나중에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혼인을 못 시켜주냐? 점순이 밑으로 딸이 하나 더 있는데 걔가 되게 어려, 6살인가 그래. 그러니까 얘가 좀 대릴사위를 데리고 올 만큼의 나이를 먹을 때까지 점순이를 통해서 대릴사위를 계속 데리고 와야 돼. 왜? 자기는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이 대릴사위로 오는 애들이 눈치를 채는 거야. 짜증나가지고 왔다가 나가고 이래버려. 그런데 나는 되게 어수룩해. 그러니까는 혼인을 시켜준다라는 장인의 말만 듣고 열심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해학적인 그 인간들의 삶의 모습, 뭐 인물들의 관계성, 이런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줄거리 읽으시고 선생님이 좀 강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마음이 좀 급해. 줄거리 읽으시고 인물 소개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한 이야기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깜빡 잊고 아까 안 적었는데 해학성이 되게 많다라는 점 하나를 별도로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찍는 게 아니라 당장 여기 수원 지역인데 국정고등학교 학생이 이게 이제 시험 범위를 들어가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좀 강의를 촬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국정고등학교 이찬영이라는 학생아, 너 때문에 찍는 거니까 너는 강의 똑바로 잘 들어야 돼. 너 이거 시험 문제 틀리면 확 그냥 에이씨, 유튜브 올리는 거라서 욕은 못 하겠고. 자, 볼게요. 발단. 내가 대릴사위가 되어서 3년 7개월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일만 하게 된 사연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보자. 근데 요 소설을 딱 읽으면 장인님 이젠 요게 이제 뭐가 생략된 거야. 결혼시켜주세요. 근데 결혼이라고 안 쓸게요. 지문을 읽으면은요 성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성례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야? 결혼이라는 뜻이야. 저 이제 결혼시켜주세요 라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 당당하지 못하는 거야. 장인어른, 제가 3년 7개월 동안 일했는데 이제 좀 결혼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해. 결국은 나라는 인물이 순박하고, 말이 좋아 순박한 거지, 멍청한 거지, 뽀구지 뭐. 순박하고 어수룩한 거야. 장인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이런 걸 보통 이제 화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동작에 의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좀 뻘쭘하게 이러고 있는 거야. 나이가 찼으니, 제가 오랫동안 일했고 나이가 찼으니 결혼 성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장인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누가?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말이다. 야, 점순이가 나이가 아니야, 키야. 이게 웃기죠? 키 작으니까 결혼을 안 시켜주겠대. 나는 되게 못돼 처먹은 거야. 이게 이용해 먹는 거야.
나이가 차서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차니까 결혼을 해야죠. 근데 결혼의 약속이 키야. 이거 언제 잘할 줄 알아? 맞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수룩함을 묘하게 지금 장인은 이용해 먹는 거야. 그래서 장인 하면은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게 탐욕적이고 노동력 착취로 나를 이용해 먹는 거야. 됐죠? 점순이의 키가 크면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순이의 키가 뭐야? 성녀의 조건이 되는 거죠. 되게 비합리적인 거야. 세상에 수많은 키 작은 쇼다리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씨.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대릴 사위로 나는 뭐니까 대릴 사위니까 보통 돈을 좀 줘요. 근데 이제 탐욕적이니까 돈도 안 받은 거야.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엄청 오래 한 거 이렇게까지 오래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어수룩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도 미처 못 달았다니까. 이 키는 언제 하자라는 거지. 짜장. 정말 나는 잘 모르겠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좀 밥을 많이 먹어? 나 말고 이 주인공 나.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대릴 사이로 데리고 왔는데 일을 시키면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주체 누가? 장인. 정식 장인도 아닙니다. 대릴 사이로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착취하면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밥 많이 먹어? 그걸 또 걱정해. 나쁜 새끼죠. 놀부심보죠. 탐욕적인 거야. 비인간적인 거야. 그래서 인물 분석 시험 문제 나오실 때 요 장인이라는 인물 나오면은요. 그냥 인성 쓰레기다 생각해서 그냥 나쁜 말 갖다 붙이면 다 답이 돼요. 좀 더 덜 먹어야 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아, 일을 더 잘해야 돼요? 알았어요. 내가 하루에 4시간 더 일할게요. 아,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나 그럼 하루 종일 굶을게요. 라고 나도 뭐라고 말을 하겠는데 하지만 결혼 조건이 나이가 어수룩해서 그래요. 어수룩하니까 결혼 조건이 키야.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라는 여기에는 나도 어째 할 말이 없는 거야. 고만 빙빙하고 만다. 계속 요 말이 반복될 겁니다. 나의 어리숙함,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것을 누가? 장인이 뭐 하는 거야? 저 어수룩함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동력을 계속 착취해 먹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됐죠? 이래서 나는 이 상황이 되고 나서 3년 7개월이나 일한 다음에 이제 안 거야. 계약이 잘못됐구나. 3년 동안은 모르고 3년 지나서 알게 된 거야. 똥멍청이죠. 말이 좀 어수룩한 거지. 뭐 호구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던 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결혼의 조건, 대릴사위의 조건이야. 이태는 2년을 말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정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대릴사위로 들어온 게 아니라 딸이 뭐 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이것도 이제 잘하다가 이제 뭐 육체적인 키의 성장도 있지만 나이가 먹는 잘하는 것도 있잖아. 그럼 뭐 나이가 몇 살 되면 결혼시켜 주겠다. 이거라도 있으면 좋을 건데 이 잘하는 것은 키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나의 어수룩함을 장인이 이용한 거죠. 잘하는 대로 성녀를 시켜주면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냐. 그리고 나는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무럭무럭 못 자라는 사람이 더 많아 이 새끼야. 북배기 키에 북박이 딱 박아버린 거야. 이게 지지배가 쉬었다리야. 키가 안 커. 밥만 처먹고. 북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이거 저주받은 몸인데 엄지손가락 치형 붉고 짧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북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점순을 의미하는 거야. 점순의 외형. 그러니까 3년 7개월 동안 내 아내가 될 점순이를 보니까 이놈의 지지배가 키는 안 크고 옆으로 살만 찌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알았겠느냐. 나는 당연히 키 클 줄 알았다. 때가 그래도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라. 그래도 몇 년 지나면 어련히 알아서 결혼시켜 주겠지 뭐 하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나의 순박함이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순박, 어수룩 이런 거야. 그런 말이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뭐야? 누구의 입장? 나의 내면 또는 나의 입장을 서술해주고 있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지가 다 알아채서 너 참 일 많이 했다. 너 참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그런 소리 어떤 소리 결혼 이야기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노동력을 더 뺏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시키면 안 되는. 결혼시키면 이제 딸내미 데리고 지네 집으로 남자 쪽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시켜버리면 이제 점순이 데리고 지네 집으로 가버리면 이 마름 이놈의 새끼는 자기는 농사 지을 노동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명색이 좋아 대를 써야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뭐 자신의 목적성이 충족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쑥맥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이런 계약이 잘못됐다라는 이것도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새까맣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계속 순박함 어리숙함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부당함에 대한 나의 인식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내용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예전에는 하도 답답해서 키는 안 크고 일은 죽도록 힘들고 뭐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일 힘들어서 밥 좀 많이 먹으니까 밥 많이 먹는다고 지랄하고 인생 다 반나오잖아. 그죠?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이게 줄자 같은 거 대고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 야, 씨야, 너 일로 와봐. 넌 도대체 키가 씨발 왜 안 커? 그죠? 약간 해악성이 느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악성이라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건데 이게 선생님 전 안 웃긴데요? 그럼 할 말 없어. 나도 안 웃겨. 근데 기본적으로 저런 좀 재미있는 살며시 미소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하실 때 해악성이나 이런 거는 공감하면서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공부하실 때. 알겠죠? 하지만은 키를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남녀 칠세 부동서 이런 거죠. 그 뭐 나이가 좀 차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봉건적 가치관이네요. 유교적, 봉건적 가치관이 있었던 시대인가 봅니다.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계속 왔다. 그래도 뭐 오며 가며 얼굴을 쓱 볼 때는 있겠죠.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더 눈어림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순이가 아마 이러고 싹 지나가는 거야. 나도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키로 키 재보는 거야. 이러고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치 가서 지임이 님이 비속어입니다. 님이 키가 너무 안 크니까 하고 눈뜨개다가 침을 퇴에 뱉는다. 불만이죠 뭐. 키가 너무 안 크는 거야. 속상함. 아무리 잘해봐야 내 겨드랑이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뭐 요 정도? 밑에서 이 겨드랑이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키 더럽게 안 큰다.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저렇게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알고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머릿속에 물동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말이 안 되죠? 무거운 거 많이 이면은 키가 안 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순박함과 야, 순수하잖아 이런 생각하는 게 그지? 뭐 해악이다 이런 거. 해악성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몇 군데 적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김유정 소설의 특징이 해악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몇 군데에서만 우리가 해악성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넌지시 그물을 대신 길어도 좋았다. 아유 애정도 있고. 나무를 하라고 하면 서당당에 돌을 놓고 기도해.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럼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리죠. 고사를 드리고 소망을 해야 되는데 소망을 들어주면 고사를 지내겠다네.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걸 치성 드린다 그래.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안 큰다. 자라지 않는 점순이의 키에 대한 안타까움, 뭐 안타까움이라고 해도 되고 뭐 속상함이라고 해도 되고 뭐 내면적인 뭐 불만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용어들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유튜브 그 카페에 가시면 이제 프린트에는 이런 게 같이 나와 있죠.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이라든가 이 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요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속어, 지혜미 이런 것도 있고 시골이니까 찾아보시면 의성어 어태어도 있고요. 언어 외적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언어 외적 표현이라는 말은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요걸 이제 굳이 따지면은요. 화법 영역에서 배우기는 해요. 그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고요. 반언어적 표현인데 이걸 반언어적 표현을 다른 말로 준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각 요소를 활용하는 거고요. 얘는 청각 요소를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수업을 들어왔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인상 빡 쓰고 있겠지. 그럼 너희들한테 나 화났어 라고 말을 안 해도 어때? 내 이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 화났구나 알 수 있죠. 표정은 뭐야? 시각 요소잖아. 시각 요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그럼 표정이나 뭐 몸짓, 옷차림 뭐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 내가 어느 날 출근했는데 막 찢어진 반바지, 청바지에 막 머리 헤드스킨으로 밀어버리고 뭐 여기에다가 뭐 착하게 살자 문신 박아버리고 이러고 오면은 뭐야? 나는 말은 안 해도 너희들은 그 시각 요소를 보고 내 표정과 외모를 보고 저 새끼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 시각 요소를 활용하는 거 비언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아까 뭐 전만치 가서 침 뱉어버린다. 제미 키도 하고 침을 퇴 뱉어 불만 씨발 퇴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언어적인 요소 또는 이 준언어적인 요소는 막 내가 지금 되게 마음이 급해. 그럼 목소리가 야 잠깐만 야 빨라질 거 아니야. 내가 되게 여유가 많아. 그러면은 뭐 천천히 말하겠죠. 화가 났을 때 목소리 톤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있잖아. 그치?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청각적인 요소로 어떤 의미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언어 외적 표현인데 그게 좀 다양하게 서술됐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의 어떤 내면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자기 속마음 다 써주니까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가깝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내용의 이해 차원에서 꼭 알아야겠죠. 점순이의 키 역할.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지. 그죠? 중심화제가 지금 상황에 내면적 심리, 괴로운 내면의 중심화제가 키고 키만 크면 돼. 키가 안 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장을 찾아가서 마을 2장, 9장 옛날에는 뭐 경찰서, 파출소 이런 게 좀 제대로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좀 잡으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좀 지워볼게요. 9장, 2장 이런 사람들이 마을의 판결자 역할을 해주고 뭐 전체적인 지역의 행정 업무를 좀 봐주는 동사무소 동장도